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자, 여러분들 오늘 결국 짜승사자, 짜승사자가 이번에 또 단체로 보냈어요. 예, 저한테 찍히면 죽는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문조 털레 강에서 지금 조는 거의 같다고 봐요, 저는. 예, 조국은 거의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고 강은 또 뭐 거의 간 거죠. 예, 이번에 뭐 경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강은 갔다. 예, 조강은 갔고 털레가 지금 고민일 거예요. 예, 털레가 같이 갈까? 아니면은 여기서 손절하고 살아남을까? 예, 그래서 조강은 지금 이제 거의 가는 국면으로 됐고 털레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털레는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 뭐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은 민주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라고 봐서 조강이 가고 나면은 이제 문조 털레도 많이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를 했는데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왜 덤벼들어요? 이렇게 될 걸 몰랐어? 단 3일 만에 작살 난 거잖아. 3일 만에 백기 들고 투항하는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모습을 뉴스 영상으로 잠시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조 전 대표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성비 파문으로 전원 사퇴했습니다. 미숙한 대응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지난 4월 상급 당직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당이 피해자들을 외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조국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날에도 노래방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확산됐습니다. 더구나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 다음 날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가해자를 두둔했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이른바 개돼지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성비 사건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조국 전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졌는데 조 전 대표는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회피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면복권으로 나와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오늘 지도부 총사퇴와 관련해 MBC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정을 보여주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로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가 열릴 11월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어 당초보다 조 전 대표의 더 빠른 복귀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충분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로타리를 치는 흔히 로타리 친다고 그러죠. 농사 짓는 분들 이제 농산물을 더 이상 수확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밭을 통으로 갈아엎는 걸 뭐 로타리 친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로타리를 친 상황이 된 거죠. 쇄빙선을 한다더니 쇄빙선이 아니라 이제 망치선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원장이 출소 이후에 쇄빙선 역할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망치선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르사님 문저털레강 제발 그 강을 건너서 다시는 정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근데 이게 이제 쇄빙선을 망치로 부셔가지고 북극해에다가 침몰을 시키는 그런 결국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의 문제를 저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국혁신당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를 조국 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도 특히 이제 털빠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조국을 누가 죽인 건가? 조국 혁신당을 난파선으로 만든 게 쇄빙선이 아니라 난파선으로 만든 게 과연 누군가? 제가 어제 그 가수 김호중 씨 얘기를 했어요. 그 김호중 씨가 이제 음주운전하고 사고 쳐가지고 결국은 뭐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김호중 씨가 이런 지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를 그 열혈 지지하는 극성 팬들이 김호중을 감옥으로 집어넣는 상황이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건 초기에 김호중이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면서 막 쉴드를 쳤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호중한테 등을 돌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거 뭐 김호중이 한 말도 아닌데 팬클럽이 막 나서가지고 김호중이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막 쉴드를 쳤어. 그러니까 완전히 밉상이 돼버린 거예요. 밉상이 되니까 이제 본보기로 저런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개고생하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호중의 팬들이 김호중을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뭐냐 하면은 제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른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진영주의에 빠져서 우리 편의 흠결은 무조건 싸고 도는 문화가 생겼어. 제가 뭐 이른바 뭐 모두까기 유튜버가 됐는데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민주진보 진영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은 이 사람은 밀정이다, 뭐 불악지다, 간자다, 지금 뭐 리박스쿨이다. 그러니까 내부 비판이라는 거, 내부 비판을 입틀막을 해버렸어요. 오늘 뒤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어준의 이른바 갈라치기 프레임이야. 민주진보 진영 내부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은 야 이건 갈라치기다.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은 작전 세력이다. 밀정이다. 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내부 비판 자체를 차단하는, 내부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남천동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 헬마하고 오창석이 그 거의 없다 셋이 모여가지고 조국당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국당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표 선거 이후에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지금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당대표 선거 이후에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또 정청 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또 조국 사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남천동 친구들이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자기들이 뭐 말만 하면은 자기들 다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니들 여기 어른들 싸우는 데니까 애들은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건 자기들이 봐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뭔 얘기를 하면은 야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아주 뭐 채팅창에서 시청자들이 난리가 나고 그 털봉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린치를 하고 사이버 린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이 겁이 나가지고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 편 싸고 도는 맨날 그 윤석열 빤스나 벗기고 앉아 있는 거야. 김건희 빤스나 벗기고 윤석열 빤스나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부 문제를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내부 문제를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결국은 내부에 있는 문제가 어느 시점에는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애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서 그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부에서 내부 비판이 활발하고 내부 토론이 활발해지면은 내부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텐데 내부에서 입틀막을 해버리니까 이거 별 문제 아닌가 보네? 그러고 그냥 안일하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조중동 애들한테 걸려가지고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번 조국당 사태가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조국당 성비위라고 그러죠. 예, 성비위 문제. 푸름선님, 제가 전주 출신인데 최강욱 전고 나왔어요. 예, 뺑뺑이 세대죠. 고향 망신시킨 것입니다. 제가 성추행 문제가 공론화 됐을 때 저는 여러 차례 방송을 했습니다. 예, 저야 그냥 아무나 다 까는 사람이니까 여러 차례 방송을 했어요. 나름 제 입장에서는 그 족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와가지고 저 욕하는 시청자들도 많았어. 왜 까냐? 갈라치기 하냐? 갈라치기 하지 마라. 그랬던 사람들 지금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조국당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잘 해결해야 된다. 내가 그냥 족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가서 이거 큰 문제가 되고 민주 진보 진영의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해결 잘해라.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귓등으로도 안 들었잖아 그때. 그리고 이런 비판을 저뿐만 아니라 진짜 좀 영향력 있는 빅스피커들이 조국당 성비 문제를 공론화했으면 예컨대 김어준이랄지 최욱이랄지 그나마 좀 체급 있는 이런 채널들이 공론화를 했으면 조국혁신당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했을까? 그 내보낼 놈들 싹 내보내고 정리를 제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일이 이렇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이 일을 저렇게 안일하게 처리한 게 뭐 문제의 출발점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갈라치기 타령하면서 무조건 진보 진영의 입틀막을 하는 족바들, 털바들 얘네들이 조국혁신당을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꼴이 된 거야. 니네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조국혁신당에 비판할 건 제대로 비판을 했으면 결국 이 조국혁신당이 거의 문을 닫게 되는 수준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이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즉 진보 진영 내에 제가 파시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파시스트의 논리다. 김어준이 자기들만 비판하면 문조털만 비판하면은 갈라치기래. 문조털만 비판하면 리박스쿨이래. 이런 김어준의 갈라치기 프레임이 파시스트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치의 논리와 히틀러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무조건 감싸고 돌다가 자멸을 해버린 게 되잖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국혁신당을 망친 건, 조국을 망친 건 결국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언론인으로서 언론인다운 그런 방송 활동을 진행을 했다라면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 내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비판을 했다라면 그래서 일찍 채찍을 들었다라면 우리 민주진보 진영 유튜버들이 조국혁신당에 자 강미정 전 대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강미정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4월 달에 혹은 5월 달에 아니 늦어도 6월 달에 그죠? 대선 끝나고 대선 전까지야 이런 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묻어둔다고 하더라도 대선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6월 달에만 바로 잡았어도 조국혁신당이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족바가 조국을 망친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제가 제목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조국혁신당이 조국을 죽인다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은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가해자들 실드 치는 얘기 조국 실드 치는 얘기를 하잖아.
김선민 권한대행도 처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 어제 기자회견 했을 때, 무조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대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지도부 총사퇴까지 안 가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김규현인가요? 그 JTBC 방송 나와가지고 그 개소리 안 했으면, 그리고 최강욱이 조국 실드 친다고 개돼지 타령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야. 결국은 조국을 누가 죽인 거냐?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죽인 거고, 최강욱이 죽인 거고, 김규현이 죽인 거고, 김선민이 죽인 거고, 또 누구 있습니까? 족바들이 죽인 거예요. 그걸 몰라 뭐가 문제인지를, 얘들이 정치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김인수라는 이제 그 런던 변호사라고, 이분이 이제 족바들 중에서 꽤 이제 셀럽이에요. 셀럽 족바야. 오늘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나름 이제 족바 중에 이름 있는 족바야. 셀럽, 족바 셀럽.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무슨 런던에서, 외국에서 하는 사람이, 이규원입니까? 네, 이름 좀 헷갈렸네요. 해당 행위한 당원을 그대로 두는 혁신당은 참 마음 넉넉하십니다. 강미정 씨가 아직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네요. 그 뭐 런던에 이런 그 변호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오타는 좀 수정을 해야죠. 이런 것도 쪽팔린 거야. 제출이 뭐예요, 제출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거 어이야, 어이. 아이가 아니고. 아니 이따위 글을, 푸름선님 GPT에 알아보니 최강욱 전주 신흥고 졸업했답니다. 바로 잡습니다. 신흥고는 미션스쿨. 이거 오타 수정도 안 해. 그거 가지고 GPT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를. 어이라니까, 어이. 아이가 아니고. 아니 이런 게시물을 왜 쓰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는 이 김인수라는 분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작전 세력이야. 저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 아니라면, 아니 저걸 보고선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야 맞네, 강미정이 조국 혁신당에 해당 행위를 했는데 왜 아직도 탈당을 안 시키냐, 야 김인수 변호사 역시 변호사라, 자 생각하는 게 남다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전 조국을 죽이는 거를 조국 족바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정치지능이 떨어져서. 저렇게 해가지고 조국한테 무슨 이득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조국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저런 글을 써가지고, 와, 그래, 맞아. 우리 조국님을, 저것들이, 강미정이 죽이려고 그래? 강미정을 죽여라!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신승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정상의 지능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것들 완전 미친 새끼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 이게 뭐 태극기 부대보다 더하네, 이거? 조국기 부대네, 이거? 족국기 부대가 아니라 조국기 부대예요, 조국기 부대. 아니, 이게 지금, 이런 행태가, 뭡니까? 윤석열 구출하자 윤어게인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조어게인인가? 아니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행태를 해버리면은 그게 조국한테 도움이 되냐고. 그냥 조국을 죽이려고 이러는 거지. 제가 볼 땐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진짜 리박스쿨이고 저런 사람이 진짜 작전 세력인 거야. 그걸 몰라? 그리고 셀프 작전 세력도 있어요. 제가 셀프 갈라치기. 아까 뉴스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오늘 조국 원장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바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국 원장은 SNS 중독이라고 봐야 돼요. SNS를 안 하면은 막 금단 현상이 오고 그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끄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건 지금 뭘 썼다가는 욕을 처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막 안 하면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몸이 막 정신이 막 그 뭐 공황장애가 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올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걸 올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요 이게? 아니 본인이 본인을 죽이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그래갖고 진짜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해갖고 여태까지는 귀 막고 있다가 이제는 귀 열었다라는 거야? 아니 어디가 모자라도 저는 이게 집단적으로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혁신당이 창단돼가지고 민주진보 진영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데 다 모아놔가지고 한 방에 정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득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 참 다행이다. 예. 그 썩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다가 싹 몰아놔가지고 한꺼번에 갖다 버리면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뭐가 모자란 사람들은 저당에 다 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제가 나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당들을 봤지만은 저렇게 집단적으로 광기에 빠진 정당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집단 찐따 정당이야. 아니 집단적으로 어떻게 단 한 명도 맨정신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저 당에는. 아니 아무리 당이 망가진 당이라도요 걔 중에는 그 맨정신인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내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느 당이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중에 야 이거 니들 미쳤냐 이 정신병자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나온 쓴소리가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자정작용이 정화작용이 안 되는 정당은 제가 태어나 처음 봐요. 예? 푸름선님, 짜증사자님, 이게 다 문재인 여성단체 수조원 프로 지원한 결과입니다. 진짜 심각하네요. 노랑머리도 조용, 채딸딸씨 발언도 그렇고 페미는 숨고 기레기들은 조용하잖아요. 예? 참 한심합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리고 무슨 정무감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거는 정무감각이란 단어를 조국혁신당에게 쓰는 거는 그건 그 단어를 모독하는 거라고 봐요. 정무감각이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수준의 거의 유치한 이런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 초딩 수준의 정치행위를, 초딩도 아니에요 이거는. 타가소 수준의 정치행위를 하고 있어. 타가소. 타가소 혁신당이야. 자, 그러고요. 예, 지금 그 뒤에도 지금 수습하는 과정도 보세요. 일단은 총사퇴를 했는데 지도부 총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조국 빼고 다 사퇴했어요. 지도부 총사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도부 총사퇴라는 건 도저히 이제 당 해산 전에 최고 수준의 혁신 조치인 건 맞아요. 예? 그럼 지도부가 총사퇴한다라는 건 중앙 당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는 게 지도부 총사퇴야.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 물러나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집단적으로 지도부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얘네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했는데 조국만 빼고 총사퇴를 했어. 아니 이게 뭐 조국을 진짜 죽이려고 집단적으로 무슨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아니 조국만 빼고 총사퇴를 해버리면 조국한테 모든 욕이 또 쏠리잖아. 예? 정직이 오래 간다님, 김어준 부인 인정옥의 친오빠 인태현이 문재인 때 신설된 자영업자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게 확인되었네요. 일부러 만들어서 채용했던 건지 상부상조 관계. 이거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요즘에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요즘에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 다 사퇴를 해야지. 조국만 남겨놓고 사퇴를 해버리면 조국 죽어라 이겁니까? 조국 네가 독박 써라. 그리고 조국만 찐따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쟤는 뭐야 도대체? 다 사퇴하는데 너만 안 하고 있는.
아니 어떻게 머리가 모자라도 안 그래도 지금 야 조국 책임론이 조국이 책임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조국만 남겨놓고 자기들 딴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아 조국은 아무 책임이 없다 이 사태에.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당원도 아니었고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조국은 사퇴를 안 함으로써 조국이 책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지금 책임이 그러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국 말고 뭐 의원들 무슨 뭐 최고위원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야? 다 책임이 있는 거야? 그냥 연대 책임지는 거잖아. 지도부 총사퇴라는 건 조직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조직이. 그러면 조국은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은 유권자들에게 조국 혁신당은 조국의 1인 정당이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이야.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에? 나머지는 다 저기 무수리들이야. 여기는 조국이 왕이야. 그래서 조국 빼고 나머지는 다 신하들은 다 그냥 사퇴를 하는 거야. 이런 인상밖에 더 줍니까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조국 빼고 지도부 총사퇴를 했다라는 건 조국한테 독박 씌운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독박을 씌우는 거야. 이걸 판단을 못해요? 다 떠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조국은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일단 사퇴를 하고 비대위 구성되면은 지금 당장 뭐 당직이 없으면 큰일 나. 당직 없으면은 정치 활동을 못 해요. 조국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어차피 당 대표를 누가 하건 간에 조국이 안 하면은 조국이 그냥 당 대표인 거잖아요. 이 당은 조국이 평당원으로 있다고 그래서 당 대표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된 거고. 결국은 조국 죽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조국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번 기회에 조국을 죽이고 우리가 당을 먹자. 아니면 뭐 조국에 대한 그동안 무슨 어떤 원한이 맺혔든지 그래서 조국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의 정치는 하지 않아요. 모자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자릅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래방 사건과 관련돼서 지도부 총출동을 해서 노래방에 네? 윤재관, 이규원 이규원이 그래가지고 그게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구나. 너도 거기 있었구나. 예? 윤재관, 이규원 이게 당 지도부가 노래방에 총출동을 한 거예요. 윤재관 수석대변인, 이규원 사무부총장, 김보연 전 수석대변인, 강미정 전 대변인, 한가선 대변인, 최우규 뉴미디어 실장 등을 비롯한 당직자 한 명이 함께 있었다. 야, 조국 구속 축하 연이었나 보네. 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어. 야, 이거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보면 참 재밌겠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규원이 쉴드를 쳤나봐요. 본인도 거기에 있었을 테니까. 다 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거 근데 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좀 싸하지 않아요, 느낌이? 예? 이거 느낌이 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이, 강미정 전 대변인이 여성 같고, 한가선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이쪽 분들은. 한가선 대변인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이름 같아서 이름을 보니까 여성분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무슨 계획범죄 아니야? 좀 싸네 나는. 이 인적 구성을 보니까 느낌이 싸해 얘네들이. 자, 수준 이해합니다. 수준 이해해요. 김보엽이, 강미정 대변인에게 참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무슨 심리인지 알겠어요. 한가선은 여자입니까? 여자 2명 데려갔구나. 무슨 심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이게 무슨 심리인지 알잖아. 그죠? 강미정 대변인이 어쨌건 아나운서 출신이고, 미인이고, 게다가 이혼을 했고, 그럼 거기 이제 우글우글 쫓아간 놈들이, 참,
무슨 이제 흑심을 가지고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 자,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도 결론을 못 내요. 의원총회에서 재논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국을 비대위원장을 하자. 땡큐입니다. 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아, 사실 뭐 조국혁신당에 이번에 이제 사퇴 안 한 유일한 인물이고, 이번 이제 성비위 사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이잖아. 본인들 주장으로는. 그럼 비대위원장으로 조국만큼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원장을, 유일한 지금 중앙당직자잖아요. 내일 최고위원회도 혼자 해야 돼요. 예? 혼자 하면 되겠네. 기자들 모아놓고. 당 지도부가 한 명이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당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대표 권한대행은 다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중앙당직자 중에 남은 거는 조국 한 명이잖아. 그러면 당대표는 조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권한대행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당대표 권한대행, 비대위가 되기 전까지는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이에요, 지금. 중앙당직자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조국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쪽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내일 최고위원회를 해야 돼, 조국이.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혼자서 최고위원회 하는 거야. 자, 조국 권한대행, 의견 모두 발언해 주시죠. 조국 원장님, 조국 권한대행이에요, 제가. 조국 원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조국이에요. 그럼 당대표로서, 조국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국이에요. 아니 뭐 비대위원장 뽑을 필요가 없네. 예? 아니 그 혼자서 하면 되잖아. 여기 연구원장, 예? 그 다음에 직무대행 이렇게 하고 또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 딱 앉혀놓고 우리 연구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구원장 조국이에요. 딱 이런. 그 다음에 권한대행 조국이에요. 그냥 최고위원회 하면 되지. 예? 그거 딱 되네. 뭘 비대위를 왜 만들어? 어차피 혼자 하면 될 거를.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예?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응?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그래갖고 완전히 독박을 씌워라 이번에 다. 아니 지금 저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오늘 정리를 못한 거예요, 쟤네들이. 예? 뭐 조국을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생겨가지고 의원들 12명이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비대위 구성 문제 결론을 못 내린 거야. 근데 이게 논쟁이 될 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게 논란이 될 문제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 조국을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으면은 조국한테 진짜 독박 씌우는 거잖아. 조국이 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예? 그 욕바지 하나 세워놓고 이거 정리될 때까지 조국은 뒤로 빼놓고 제가 조국혁신당 뭐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으면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릴 거예요. 욕바지를 하나 만들자. 욕바지로 가장 적당한 거는 신장식이다. 예? 신장식이 과거에 이제 뭐 문제도 좀 있고 욕바지로 가장 좋다. 신장식이를 비대위원장으로 해놓고 한 2달 정도 전당대회 전까지 조국은 숨겨놔야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죽으면 다 죽는 당 아니야. 그 조국은 어떻게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조국을 지켜라.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비를 피해 놔야지. 어디다 숨겨놔야지. 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욕 잘 먹는, 욕 먹는데 상당히 그 어떤 훈련이 돼 있는. 아니면 박은정 어때요? 박은정 좋다. 박은정 비대위원장. 와, 이거 좋은 카드야. 예? 사람들이 짜증나서 안 보게. 이거 괜찮지 않아요? 박은정 비대위원장을 시켜놓으면은 뭐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짜증나서 안 봐. 그 안 보는 사이에 잊혀져요. 박은정 좋네, 박은정. 응? 박은정 비대위원장 가고 그 박은정이 욕먹고 있는 사이에 조국은 숨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어준의 스킬이라고. 그냥 똥 싸고 뭉개고 있으면 돼. 한 2달만 뭉개면 돼요. 그러면 뭐 개돼지들이 다 금방 잊어버려. 개돼지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그리고 박은정 욕 혼자서 다 먹고 어차피 욕 먹잖아. 박은정은 어차피 욕 먹는 거 혼자 다 먹고 조국은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전당대회 하면 그때 나와서 당대표 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준비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여기다가 조국을 지금 비대위원장을 앉혀놓으면은 그건 조국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더 답니까?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지능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정당 활동을 한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와가지고 조국, 강미정 만나려 직간접 3차례 연락 시도 아직 응답 못 받아. 조국, 강미정 본인과 소통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못 받고 있다. 강 아직 탈단계 안 냈다. 전 대리인 위로 차원에서 만나면 안 만날 듯. 아니 이것도 지금 강미정 전 대변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가 해결이 돼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강미정 대변인이 만나겠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제 방향이 이게 좌충우돌한다라는 게 조국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강미정한테 막 조국이 연락하고 있으면은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조국은 지들이 관계가 없고 조국은 책임이 없다 막 이렇게 떠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 강미정을 만나려고 스토킹을 하면 이거 스토킹이에요.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강미정이 부담스러워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죠. 자, 이 사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강욱 문제 이제 남았어요. 조국혁신당은 이제 뭐 어쨌건 정리될 건 이제 다 정리됐고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만 이제 문제 해결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오늘 최강욱 연수원장이 참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열받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최강욱 원장이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요 한 줄을 읽고 제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얼마 길지도 않는 이 문장을 시작하자마자 보면서 제가 열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이 자기 직책도 몰라요. 자기 직책을 몰라 지금. 교육연수위원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원장이에요. 근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책을 몰라요 지금. 뭘 한 겁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SNS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써놨어.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죠. 아니면 여러분 이거 교육연수위원장을 사퇴한 거 아닐까요? 나중에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연수원장 사퇴한 게 아니야 이거. 나 연수위원장을 사퇴한 거야. 나중에 뭐 징계가 안 나오면 나 원장 사퇴 안 했어. 나 교육연수원장이야. 잘 봐봐 이거 페이스북에 위원장이라고 돼 있잖아. 나 원장 사퇴 아니야 나 당직자야. 뭐 이러려고 그런 거예요? 참 지금 제가 맡기에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 왔습니다.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또 토를 달죠. 이유 불문. 사과를 할 때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얘네들은. 서울대 법대 애들은 이걸 못해. 사과를 할 때는 토를 달지 않는 거야.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근데 뭐 이유 불문. 할 말은 많은데 뭐 그죠? 그 뭐 이른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할만 뭐 그런 거 하잖아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 할 말은 많은데 내가 할 말은 많아 씨발. 근데 내가 저로 인해서 부담과 상처를 입은 분들께 최소한의 내가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송구할게. 송구할게.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송구할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런 의미 전달이 된다라는 걸 모르고 이런 문장을 썼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적 능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알고 썼으면 나쁜 놈인 거죠. 응? 제가 이걸 해석해드리면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은, 아, 씨발,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아, 됐고, 니들이 상처를 받았다니까, 내가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좀 송구할게. 아이, 씨발, 자숙하고 성찰할게. 성찰할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나는 그런 뜻은 아닌데, 송구 좀 해줄게, 내가. 이 개돼지들아. 응? 니들한테 송구 좀 해줄 테니까, 그만 좀 짖어, 이 개돼지들아. 내가 송구, 서울대, 법대, 최강욱이가 지금 송구하잖아. 입 좀 다물어, 이 개돼지들아. 이거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런 메시지로밖에 더 들리냐고, 이게. 아니, 왜 이걸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엘리트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대 법대에 나온 80년대 학번에 이제 선배를 한 분 알고 있어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서울대 이제 법대 나오신 이 선배분인데, 아주 뭐 여러분들 다 이름 알만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 어려서부터 욕 먹으려고 태어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안 무서운 게 욕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사과예요. 그냥 사과의 한평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 한평생을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평생 사과로 지금까지 버텨온 인간이다 저는. 그냥 왜냐하면 그냥 막 살아가지고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살면서. 그래가지고 맨날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뭐 심지어는 친구들한테도 혼나고, 뭐 나라에도 혼나가지고 감옥에 가고, 뭐 어머니한테 혼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혼나. 그래갖고 맨날 욕 먹으니까 욕이 아프질 않아. 맷집이, 욕집이죠. 맷집이 아니고 욕집이 제가 뭐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욕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 무슨 뭐 채팅창에 댓글에 뭐 저한테 막 뭐 댓글 달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막 저한테 욕하고 뭐 가평 자시 어땠다,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리박스쿨이냐 밀정이냐 이러는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막 그런 거 이렇게 막 욕하면은 막 흥분이 돼. 욕 먹으면 막 왠지 막 흥분이 되고 사과하고 싶고 막 그래. 그리고 욕 먹으면 사고 쳤을 때 가장 모면하기 쉬운 방법이 뭡니까? 아니, 사과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사과가 제일 쉬운 거야 저는. 잘못했어 내가. 그래서 막 또 욕 먹어.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잘못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럴 거야? 이 새끼 감히 사과를 해? 이 새끼야, 너 죽어 이 새끼야. 그러고 고무호수로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과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울대 선배님 얘기하다 제 인생 얘기를 했는데, 그 서울대 선배님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먹었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는 태어나서 욕을 한 번도 안 먹었대. 그러다가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무렵에 욕 먹을 일이 좀 생겼어. 태어나서 처음 욕을 먹어본대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욕을 50대가 되도록 욕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정말 속았어요. 다 욕 먹고 쥐어 터지고 사는 줄 알았어. 대걸레로 얻어맞고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거를 제가 처음 한 거야 그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서울대 법대 정도를 나오면은 진짜 떠받들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막 뭐 학교 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도 얘 막 천재인 거야 다. 그 동네 천재잖아.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천재, 아유 우리 강욱이,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우리 보배, 우리 강욱이, 우리 우기. 저는 이제 최강욱은 주로 아유 우리 우기,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야, 이 천재 우기,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는 야 이 우기 이 새끼, 이 우기 새끼 이거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생긴 거냐면 사과를 못해요 얘네들이.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린 거야. 어려서부터
떠받들려가지고 자라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 뭐 서울법대 나와서 엘리트로 뭐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야. 고개 숙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조국이나 지금 조국혁신당 사람들, 조국혁신당이라는 조직이 제가 강남 좌파 강남 좌파 취미 정당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남 좌파 그걸 뭐라 그래? 욜로 정당이라고 그랬어. 강남 좌파들이 취미 생활로 하는 정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들이야. 뭐 검판사, 변호사.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말로는 혁신을 이야기하지만은 전혀 개혁적 정당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인적 구성만 보면은 개혁적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강남 좌파 정당이야. 정확히 보면은. 그래서 광남 좌파의 멘탈리티가 당에 내면화돼 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강남에 땅 아파트 사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들, 판검사 돼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의 정당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어. 그래서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유권자들을. 최강욱의 사과문이건 저는 조국의 사과문이건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사과건 간에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의 진정성을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정성이 없어요. 왜? 지들은 잘났으니까. 자, 그렇고요. 예, 뭐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게 사퇴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정청래 대표가 보직해임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물쩍 넘어가고 아마도 보직해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남은 정이 있어가지고 최강욱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길을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정청래가 본인이 살려면 보직해임을 해야 되는데 보직해임을 안 하면 이제 같이 죽는 거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번에 최강욱 건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은 제가 두 가지 고민되네. 두 가지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은 바로 불신임 투표를 발의를 하겠다. 불신임 담원 투표를 발의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최강욱 무조건 제명해야 된다. 정승은님 이제 동접 5천원 거뜬. 네, 감사드립니다. 그 제명을 안 하면은 이거는 불신임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충분히 토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키면은 그럼 바로 불신임 투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됐는데 오늘 어쨌건 당정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네. 두 가지를 할 경우에 불신임 투표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도부가 최강욱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조국 지도부 전체가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최강욱을 제명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거는 불신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 보기엔 지금 오늘 이런 보도 나왔어요. 최강욱 민주당 윤리심판원 회부 이제 중계 수순에 들어갔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에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요. 윤리감찰단 보고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윤리감찰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 길게 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조사를 해서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윤리심판원으로 간 거는 이제 징계 절차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출마를 제한하는 수위의 징계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느낌적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 출마까지는 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한 이런 징계를 내리면 민주당 당원들이 바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명이 맞아요. 제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서로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최강욱한테 전화를 했겠죠. 야 빨리 자진 사퇴해라. 지금 윤리심판원에 회부를 할 텐데 내가 저기 당원권 정지 1년 때릴게.
1년 때릴게. 응? 그럼 네가 뭔가 액션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사퇴한다고 올려라. 그러면은 당원권 정지 한 1년 정도로 총선에는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뭐 다 잊혀지겠지. 요렇게 가려는 그림이 아닌가 봐요, 지금. 일종의 이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자진 사퇴로 자진 사퇴로 당원권 정지 1년. 자진 사퇴와 당원권 정지 1년.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아직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조국혁신당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어요, 이 문제로.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문제지만 여기다 기름을 분 게 최강욱의 녹취록이에요. 예. 최강욱의 녹취록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대충 당원권 정지 뭐 1, 2년 이렇게 때리고 넘어가려고 하면은요. 자, 정청래 대표는 최강욱 지키려다가 본인이 맛이 가는 본인까지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문조털레가 함께 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